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시장이 정말 어렵죠. 근데 제가 아마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디커플링이 걸리다가 커플링이 방향이 갈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또 고점에서 내려올 때도 다른 나라 내려올 때 버티다가 내려올 때 한 번에 내려온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하고 거의 한 달간 1월 3일 이후로 디커플링이 걸렸었는데 항상 반전이 되는 시점이 다가오기 마련이죠.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제 바닥을 쳤을 확률이 거의 90%가 넘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오늘부터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상승보다는 더 상승, 미국이 조정이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조정폭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될 확률을 열어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에서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렇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이 매도, 뱅과대의 매도를 누군가 다 받아주는 외국인이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며칠 전부터 확인이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 뱅가드가 물량을 계속 팔 때 가만히 놔뒀다가 마지막에 한 200~300억씩 사는 외국인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더니 그저께는 580억 매수로 바꿨고 어제는 막판에 거의 한 900억 매도된 것을 플러스 21억으로 바꿨다는 거죠. 결국 새로운 외국인 매수 주체자가 시장에 들어섰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선물입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이건 제가 볼 땐 틀림없이 건물이 외국인인 확률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그들의 누적 매도는 25,000개를 못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요 근래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어저께 막판에 25,000개대를 또 마무리를 했죠. 자, 그렇다면 오늘 기관들의 매수에 의해서 쇼커버링 가능성 상당히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 이 얘기는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바꿔줄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미국장 끝났죠? 유럽장은 잘 끝났습니다. 물론 유럽장은 하락폭의 일부밖에 돌리지 못했지만 미국은 거의 다 돌려놓은 모습이죠. 미국과 유럽의 공통점은 서비스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가 대체적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프랑스의 서비스업 지수는 최악의 국면을 보였지만 어쨌든 프랑스는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거죠. 제가 왜 갑자기 프랑스를 하나 딱 집어서 말씀드릴까요? 시장에 아무리 악재가 많더라도 유동성이 움직이면서 심리가 살아있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 끝이 다가왔고 이제는 하락의 터널이 아닌 상승의 터널로 방향을 전환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일본에서 시라카와인가요? 일본은행 총재가 사임을 한답니다. 이게 사실 주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드디어 아베 신조가 원하는 일본은행 총재가 4월 달부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시장을 아베 신조가 원하는 대로 한번 끌어보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어저께 엔화가 92엔대에서 93엔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 일본은 잘못하면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제가 미국 시장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신용평가 기관들이 사실 이번에 전 세계 시장을 흔들어 준 것은 아실 겁니다. 금융위기 신용평가 영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재작 2010년 8월에 급락했을 때 S&P가 미국의 신용등을 강등해서 주가를 끌어내렸죠. 근데 미 법무부에서 S&P를 대상으로 제소를 했습니다. 과거에 금융위기 있었을 때 모기지담보대출에 대한 CBO, 요 판매가 부적절했다는 거고 그 시점에서 투자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굉장히 좋게 줬던 것이 오히려 시장을 악화시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소를 했는데요. 재미난 것은 미국도 보복이라는 걸 하나요? 하긴 뭐 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무디스하고 피치는 제외시키고 S&P만 가지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제 시장에서
3대 신용평가기관이 주가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신용등을 매기기가 좀 부담스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를 상승시킬 때 상승시키는 걸림돌이었던 신용평가기관들이 그 힘을 다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얘기는 이제 시장이 한번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엄청난 상승 속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됩니다. 미국에서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자금이 시장으로 위험자산, 그러니까 자금이 시장으로 옮기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제로 완전하게 시장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아직도 위험자산 선호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가가 완전하게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자산으로 시장으로 주가가 자금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아직 시장은 본 게임을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시장은 추가적 상승을 상당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하죠. 제가 오늘 사실 주가 바닥이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고 났더니 너무 예민해졌나요? 용어도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자, 미국은 음봉을 바로 메워줬죠. 그때 제가 어저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봉이지만 거래량이 없다.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팔고자 하는 세력보다는 역시 잠시나마 조정을 기다리는 세력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해드렸고, 바로 하루 만에 올려세우는 모습이 보였죠. 그 다음에 영국입니다. 영국 차트는 지금 음봉 후에 양봉이 나왔지만 아직 메워주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추세적 상승 국면에 접어들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중국 상해입니다. 거의 뭐 각도가 엄청나죠. 물론 뭐 과거에 한 6,000대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주가가 아주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주봉상으로 우물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최소한 2,900까지 아직도 500포인트 이상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주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여기 양운의 하단선에 있습니다. 이걸 깨트리고 내려가면 이만큼까지 갈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거의 바닥을 쳤을 확률이 거의 8, 90% 됩니다. 제가 앞에서 그레이트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 해서 자금 대이동이라 해서 안전자에서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시점이 이제 다가왔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디커플링이 아닌 강력한 커플링으로 바뀔 것을 예상해보는 그 시점이 다가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힘든 하루하루지만 이겨내시기 바라고 견뎌내시기 바라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